여러분, 자동차를 샀는데 그 차의 기능이 처음부터 잠겨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에서 테슬라를 구매한 차주들은 자율주행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달 구독료를 내고 있습니다. 차 안에 이미 해당 기능이 탑재돼 있음에도 소프트웨어 잠금을 풀기 위해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낯선 풍경이 이제 대한민국 도로 위에서도 현실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삼성전자는 자회사 하만을 통해 2조 6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들여 독일 자동차 부품 기업 GF의 ADAS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GF는 글로벌 ADAS 스마트 카메라 시장 1위 기업으로 삼성이 사실상 전 세계 수천만 대 차량의 눈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30년 전 삼성은 자동차 산업에 직접 뛰어들었다가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삼성자동차는 결국 르노에 매각됐고 그 씁쓸한 기억은 오랫동안 삼성의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은 전혀 다른 전략으로 돌아왔습니다. 엔진을 만드는 대신 인공지능 두뇌를 설계하고 철판을 조립하는 대신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차를 판 이후에도 매달 구독료를 받는 새로운 수익 구조를 본격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멜론에서 음악을 스트리밍하고 넷플릭스에서 영상을 구독하듯 이제는 내 차 안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구독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차값은 낮아지겠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비용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늘어납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대기업의 사업 확장 뉴스처럼 들린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지출 구조와 투자 전략, 그리고 자녀의 미래 직업까지 함께 뒤흔들고 있습니다. 삼성의 귀환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 아파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는 오래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브랜드와 입지, 리모델링 여부에 따라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자동차에도 이와 비슷한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로 어제보다 더 똑똑해지는 차. 그것이 오늘날 전기차 시장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입니다. 테슬라의 성공은 단순히 전기차를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차를 팔고 난 뒤에도 계속 수익을 올리는 방식을 처음으로 양산화한 기업입니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신기능을 추가하고 자율주행 기능은 별도로 구독하게 만드는 이 구조가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플랫폼 기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삼성이 하만을 통해 GFADAS를 인수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나 기아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차를 사는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쓰려면 월 구독료를, 프리미엄 내비게이션을 쓰려면 또 별도의 비용을, 고급 음향 시스템을 활성화하려면 또 다른 결제를 요구받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가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유지비의 핵심은 기름값이었습니다.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충전비로 바뀌었고 이제는 여기에 구독료와 데이터 비용이 하나씩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차 한 대를 굴리기 위해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비용이 소리 없이 그러나 꾸준히 늘어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중고차 시장의 가치 기준도 함께 바꾼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행거리와 연식이 중고차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탑재됐는지, 향후 업데이트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구독 서비스 잔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새로운 가격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감가상각만 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로 기능이 확장되고 플랫폼에 종속되며 지속적인 비용 지출을 유발하는 움직이는 구독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생태계에 올라탔느냐가 그 자산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하만을 통해 2조 6천억 원을 썼다는 숫자보다 그 돈으로 정확히 무엇을 샀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GF의 ADAS 사업부는 스마트 카메라, 레이더 센서, 그리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달리지 않으면 자율주행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삼성은 자율주행의 출발점, 즉 눈을 산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주변을 보는 카메라와 센서가 눈이라면 그 정보를 판단하는 인공지능이 두뇌이고 탑승자에게 소리와 음악을 전달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입과 귀입니다. 하마는 이미 세계 1위 디지털 콕핏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즉 입과 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GF 인수로 눈까지 갖추게 됐고 여기에 삼성 반도체라는 두뇌가 더해지면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한 기업이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이것이 완성차 업체들에게 이협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삼성과 하마는 이제 현대차든 BMW든 어떤 자동차 회사에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차의 뼈대와 바퀴만 당신들이 만들면 됩니다. 나머지 지능은 우리가 다 넣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종속됐듯 자동차 업체들이 삼성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가 됐습니다. GF를 택한 이유 역시 명확합니다. GF는 1915년에 설립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으로 도요타,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등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에 이미 대량으로 납품 중인 검증된 공급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은 기술을 처음부터 개발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시장에서 검증된 눈을 그대로 사들임으로써 시장 진입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입니다. 2조 6천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삼성이 이 투자를 통해 겨냥하는 시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큽니다. ADAS와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시장은 2025년 약 63조 원에서 2035년 약 189조 원까지 연평균 12%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시장의 입구인 카메라 센서를 삼성이 장악했다는 것이 이번 인수의 핵심이며 모든 자율주행은 이 눈에서 시작되고 이제 그 눈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집 안에 에어컨을 켜고 냉장고 온도를 조절하고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키는 스마트싱스 생태계를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 여기에 자동차가 추가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은 스마트홈과 커넥트카를 하나로 잇는 협력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자 관점에서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한번 이 생태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아이폰 사용자가 안드로이드로 넘어가기 힘들듯 삼성현대 생태계에 익숙해진 소비자는 다른 조합을 선택하는 데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락인 효과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수익 기반입니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시장은 여전히 삼성을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만드는 하드웨어 제조사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만의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에 GF의 ADAS 기술이 결합되고 여기에 삼성 반도체가 두뇌 역할을 하는 구조가 완성되면 삼성은 차량용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다른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공급망도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연산에는 엄청난 양의 메모리와 연산 속도가 필요합니다. 차량 한 대가 1초에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은 일반인이 하루에 사용하는 스마트폰 데이터를 훨씬 초과합니다. 이 연산을 담당하는 고대역 폭 메모리와 차량용 저장 장치를 만드는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역할이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흐름의 핵심은 단순한 제조업의 성장이 아닙니다. 차를 한 대 팔고 끝나는 구조에서 차를 판 이후에도 데이터와 구독료로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는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이 전환을 먼저 완성하는 기업이 다음 10년의 자동차 산업을 지배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삼성의 이번 행보는 결코 반갑지 않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자체 소프트웨어 연구소인 42대를 통해 독자적인 차량용 운영체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가 핵심 소프트웨어를 외부 공급사에 맡기면 결국 하드웨어만 만드는 조립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글로벌 경쟁사들은 이미 몇 년씩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체 AI 칩을 직접 설계하고 있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막대한 국가 지원을 등에 업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빠르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두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수십조 원을 쏟아붓거나 삼성이라는 강력한 파트너와 손을 잡고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현대차의 차체 설계 능력과 삼성의 반도체 전장 기술이 결합된 K-모빌리티 연합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사는 이미 협력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스마트홈과 커넥트카 연계 협력을 공식화했고 현대차, 신차의 삼성의 전장 부품이 탑재되는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경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협력을 확대하는 묘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이 두 기업이 전략적 협력 관계를 얼마나 더 공고히 하는지가 K-모빌리티 산업 전체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입니다. 경쟁인지 협력인지 모호한 이 관계의 결말이 결국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가를 수 있습니다. 서울 장안동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수십 년 역사를 가진 자동차 부품 골목과 정비소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그곳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에 살아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엔진을 분해하고 변속기를 수리하고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는 손 기술이 이 거리를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이 지금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부품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이 필요 없고 변속기 수리도 없으며 배기 개통 정비도 사라집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이 확산되면 차량 결함의 상당수는 정비소가 아니라 무선 업데이트로 해결됩니다. 손에 기름을 묻히는 정비공의 역할이 줄어드는 대신 코드를 짜고 버그를 잡는 엔지니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미 현대차와 기아는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대규모로 확충하고 있고 삼성과 하만 역시 전장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전 세계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 담기는 소프트웨어 코드의 양은 현재도 F-35 전투기의 4배를 넘어서며 앞으로 자율주행이 고도화될수록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합니다. 자녀의 진로나 본인의 커리어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 흐름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이 만나는 지점, 즉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임베디드 시스템, 자율주행 알고리즘 분야가 향후 1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할 직종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코딩을 배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면서 동시에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는 복합 역량을 가진 인재가 지금 이 산업이 가장 목말라 하는 존재입니다. 장안동 정비소의 간판이 바뀌는 속도보다 이 인재를 향한 수요가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은 오랫동안 불패의 신화였습니다. 직장과의 거리, 교육 환경, 생활 인프라가 모두 집중된 그 입지는 어떤 경기 침체 속에서도 가격을 지탱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기술이 본격화되면 이 공식을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출퇴근 시간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운전대를 잡고 집중해야 하는 출퇴근 12시간이 순수한 낭비 시간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레벨 4, 즉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 도달하면 그 시간은 수면이 되고 독서가 되고 업무가 됩니다. 이동 자체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개인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강남까지 차 안에서 편안하게 쉬며 올 수 있다면 굳이 비좁고 비싼 서울 도심에 살아야 할 이유가 얼마나 남을까요? 넓은 마당과 쾌적한 환경을 갖춘 수도권 외곽의 주거지가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레벨 4의 실질적인 상용화, 관련 법제도 정비, 그리고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외 기술 수준과 규제 환경을 고려하면 2030년대 초반이 현실적인 시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언제나 미래를 먼저 반영하는 시장입니다. 자율주행 상용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때 움직이는 사람은 이미 늦습니다. 강남 불패의 근거가 된 입지의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지금, 그 변화를 먼저 읽는 사람이 다음 부동산 사이클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실체보다 기대를 먼저 삽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둘러싼 모빌리티 전환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표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도약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향보다 타이밍이 중요하고, 타이밍을 잡으려면 지켜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서 하만과 전장 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하만은 2017년 삼성에 인수된 이후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해 현재 연간 14조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GFADAS 사업이 더해지면서 전장 매출 비중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장 매출 비중이 삼성 전체 매출의 15%를 돌파하는 시점은 시장이 삼성을 전통 제조사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차와 기아 신차 구매자 중 유료 OTA 구독 서비스 가입 비율입니다. OTA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기능을 추가하거나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이 구독 가입률이 높아질수록 차를 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쌓이는 구조가 강화되고 기업의 미래 수익성을 가늠하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삼성의 차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인 HBM사의 양산 소식입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고대역 폭 메모리입니다. HBM사 양산이 본격화되면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이 한 단계 도약하고 전장 테마 전체가 다시 한번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지표를 한꺼번에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기별 실적 발표와 산업 뉴스를 이 세 개의 렌즈로 걸러서 본다면 시장이 들썩이기 전에 흐름을 먼저 읽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남들이 모를 때 먼저 아는 싸움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알게 된 소비자는 다음 차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예전에는 마력과 토크, 연비를 비교했고 전기차 시대에는 일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따졌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시대에는 비교 기준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떤 반도체 플랫폼이 탑재됐느냐입니다. 차량에 어떤 칩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향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 기간이 달라지고 연동 가능한 기기와 서비스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스마트폰을 살 때 운영체제와 앱 생태계를 따지듯 이제는 차를 살 때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OTA 업데이트 지원 여부와 그 범위입니다. 단순히 내비게이션 지도를 업데이트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능이나 에너지 효율 알고리즘까지 무선으로 개선되는 차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기능이 지원되는 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나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차는 출고 시점이 사실상 최고 성능의 순간이 됩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 종속의 비용을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특정 브랜드의 생태계에 묶이면 그 편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구독 서비스가 기본 제공이고 어떤 기능이 추가 과금인지를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차값은 구매의 시작일 뿐 진짜 비용은 그 이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디지털 편의성을 제공하면서도 구독료 구조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브랜드가 중고차 가격 방어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차를 고르는 눈이 바뀌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엔진이 아니라 플랫폼을, 마력이 아니라 생태계를 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소비자 감각입니다. 2조 6천억 원짜리 인수 계약서에 서명이 찍힌 순간 삼성은 단순히 독일 기업 하나를 사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삼성은 여러분의 다음 차 안에 들어갈
눈과 귀와 두뇌를 동시에 장악하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의 통장에서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독료입니다. 이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시장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테슬라가 먼저 열어젖힌 문을 삼성과 현대가 함께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입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선택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구독 구조를 꼼꼼히 따지고 플랫폼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투자자로서는 하드웨어, 제조업이 아닌 데이터, 플랫폼의 시각으로 기업을 다시 봐야 합니다. 직업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만나는 그 접점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자율주행이 바꿔놓을 입지의 개념을 지금부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030년 여러분의 주차장에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데이터 센터가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차가 누구의 플랫폼 위에서 달리고 누구의 알고리즘으로 생각하며 누구의 구독 서비스를 소비하는지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를 읽는 사람만이 이 거대한 전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